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상장했던 TDS팜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TDS팜은 내일 상장하는 두 종목에게도 좋은 흐름을 선물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은 M83과 대신 스펙이 함께 상장을 하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같이 상장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종목은 어떤 조건으로 상장을 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83은 주관사가 두 곳이었는데요.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었고 그리고 대신스펙은 대신증권이 주관사였으니까요. 두 종목을 청약하셨던 분들은 증권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M83의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우리 사주 조합에 7만 5천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 모집 수량의 5% 비중으로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청약하면서 우리 사주 물량이 완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주 물량이 완판되었다는 부분도 내일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임무확약은 4.4%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수요 예측 때보다 5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확약은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과 6개월 확약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결과를 보니까 외국인이 615주만 받았더라고요. 외국인은 거의 받지 않았고 국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받아갔는데 이 중에서도 운용사가 약 81만 주를 받았고 미확약 물량이 77만 주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운용사가 상장일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M83은 상장일에 26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34% 정도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유통금액이 427억 원이니까 유통금액은 그다지 무겁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129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의 절반은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약 9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약 40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기존 주주들은 이 물량을 상장일에 대부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들이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장했던 TDS팜부터 살펴볼 텐데요. 차트를 보면 엄청납니다. 일단 거의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 엄청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초 가격부터 공모가 2배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 막판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주가를 계속 상승을 시키면서 오후부터는 상한가 트라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장 끝나기 직전에 상한가에 안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로 마무리했던 종목이고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TDS팜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되돌려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단타에 참여하신 분들도 좋은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내일 상장하는 종목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런 분위기가 M83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TDS팜을 제외를 하더라도 수요 예측에서 기관 참여 수가 2,000개가 넘어가면 고가 기준으로 50% 이상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M83은 TDS팜보다는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이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므로 TDS팜처럼 아주 큰 시세를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무난하게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괜찮은 수익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A스토리는 PER이 16.5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스튜디오 미래는 PER이 27.5배더라고요. 그리고 M83은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19.4배로 상장할 예정인데 유사 기업 두 종목의 중간 정도 밸류로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M83의 공모 가격이 합리적인 밸류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하튼 공모 가격이 초과되지만 않았다면 밸류 측면으로도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고 이 종목도 밸류보다는 상장일 수급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대신 스펙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 스펙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4종목 중에 3종목이 상장일에 주가가 5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다만 NH31호 스펙은 주가가 39%까지만 올라가면서 3,000원 이상 주가를 올리지 못했는데, 여하튼 스펙들도 이제 아주 큰 시세를 보여주는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스펙은 모집하는 규모가 130억 원이었고 사이즈가 중형 스펙이라는 핸디캡이 있거든요. 또한 내일 M83과 함께 상장한다는 핸디캡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더욱 어렵지만, 그래도 스펙은 가볍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뜬금없이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함께 상장하는 M83의 수급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대신 스펙은 장중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범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M83은 공모가가 16,000원이었고 50% 상승한다면 24,000원, 그리고 2배 상승한다면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이니까 50%는 3,000원, 그리고 100%는 주가가 4,000원이 되는데요. 두 종목이 함께 상장한다는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시세가 나와서 금요일에 상장하는 EN셀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거든요. 좋은 흐름을 이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83의 이자 비용만 리마인드를 해볼 텐데요. 주관사 두 곳 중에 메인 주관사였던 신영증권 기준으로 보면 비례 경쟁률이 약 1300대 1이었거든요. 비례 한주 증거금으로 약 1000만원 필요했었고, 파킹 통장으로 3일간 이자 비용은 약 2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균등 배정으로 한 주 이상은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까지 감안한다면 손익분기점은 19,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으니까요. 비례 청약까지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약하신 분들 원하시는 가격으로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라이브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